오신 분들 좀 행운아인 게 저도 듣고 깜짝 놀랐는데, 일단 제가 간단하게 좀 질문하고 답변 듣고 한 다음에 제가 이제 객석으로 질문을 넘길 텐데, 처음 질문해 주신 5분께 사인 농구공을 주신 거예요. 저도 탐나는 건데 그거를. 네, 아무튼 그 안정 씨부터 인사드리면서 간단하게 근황이랑 같이, 근황 요즘 어떻게 지내시는지부터 해서, 특히 권 작가님이나 뭐 김 작가님 이런 분들은 지금 다른 일을 하고 계시니까 감독님도 뭐 근황 간단하게 한 번씩 좀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강코치 역할의 안재홍입니다.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또 리바운드. 이렇게 또 여러분들 뵙고 또 이렇게 또 감독님이랑 작가님들 모시고 이렇게 영화 얘기할 수 있는 자리는 사실 귀한 자리인 것 같아서 이렇게 여러분들 오늘 귀한 시간 함께 즐겁게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근황은 요즘에 검색을 많이 하고 있고요. 검색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좋아요를 계속 누르고 있습니다. 실시간으로. 좋아요 받았어요. 받으셨죠? 네네. 몇 초 만에 좋아요 누르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여러분들 저희 리바운드 많이 올려주시면은 바로 실시간으로 좋아요 누르겠습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 각본을 김우 작가님과 함께 쓴 권성희 작가로 합니다. 반갑습니다. 근황은 뭐 똑같이 그냥 글 쓰고 툭날 때마다 리바운드 검색해보고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권성희 작가님과 함께 리바운드 각본을 쓴 김희 작가라고 합니다. 오늘 너무 굿은 날씨에 여기까지 와주신 정말 여러분들 너무 감사드리고요. 저는 저희 딸 때문에 저희 부천 내에서 작업실에서 계속 다음 드라마 악귀라고 6월에 홍보하기 좀 한번 편하게 얘기해주세요. 김태리 오정세 주연 악기 대본을 계속 열심히 쓰다가 어제 오늘은 진짜 너무 대본이 안 써지고 계속 영화 리바운드만 계속 검색하고 근데 좋아요를 누르는 기능을 몰라가지고 그냥 눈으로만 하트를 계속 보내면서 계속 약간 마음 떨리는 마음으로 여러분들 만나길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신이 내린 꿀파이자 윤종신이 인부하고 기분이가 입양한 눈물 자국 없는 말티즈의 전화입니다. 저는 근황이 계속 리바운드 검색하고 있고요. 이제 장항준은 검색하지 않고 있습니다. 리바운드를 검색하고 있고 이렇게 좋아요 누르려고 보면 꼭 제가 2번째더라고요. 첫 번째는 안재홍. 분명히 그럴 지 1분도 안 됐는데 안재홍 씨가 좋아요 눌러서 제가 2번째로 누르고 있습니다. 최근 근황은 그렇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본격적으로 GV를 진행해 보겠습니다. 일단 뭐 간단한 질문 제가 우리 작가님과 감독님 지영 씨께 먼저 하고, 그런 다음에 객석에서 질문 받아서 주로 귀한 시간 내주셨으니까 관객분들 질문 받는 쪽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권성희 작가님께서 이 작품에 제일 먼저 참여하셨잖아요. 네, 그 부산중앙고등학교 실화 이야기에 끌리시거나 아니면 내가 잘 쓸 수 있겠다 혹은 흥미롭다 이렇게 느끼시는 지점이 있으면 좀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네, 그때가 바야흐로 2011년으로 기억하는데 장 대표님께서 제안을 하셔가지고 처음에는 사실은 이거를 실화라고 믿기가 너무 힘들 만큼 드라마틱한 면이 많다 보니까 긴가민가 하는 마음으로 대표님과 함께 부산을 내려가가지고 이렇게 보셨던 강양의 코치님을 만나서 소주도 마시고 이렇게 듣다 보니 점점 들으면 들을수록 감독님을 비롯해서 선수들의 어떤
열정, 투지 이게 이제 느껴지면서 이거는 제가 꼭 해야겠다 싶어서 이 작업을 시작하였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그게 다예요? 알겠습니다. 네. 우리 권성희 작가님은 저기 상당히 정말 필력 있고 이제 세계적인 작가가 되셔가지고 수리남 공장으로 네, 그래서 감사합니다. 권 작가님. 네. 저희 제안을 선뜻 수락해 주셔가지고 김민 작가님은 어떻게 합류하게 되셨는지 좀 네. 네, 정말 솔직히 말씀드리면 워낙에 장원석 대표랑 너무 친하고 그래서 사실 이 기획을 예전에 처음 그냥 술자리에서 들었을 때는 정말 솔직하게는 약간 저는 반대를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스포츠 그 현장보다 더한 드라마를 만들기는 너무 힘들 것이다. 약간 그렇게 얘기를 해서 사실 반대를 했었는데 뭐 보기라도 하고 한번 반대를 해봐라. 그래서 권성희 작가님 쓰신 대본을 보다가 막 마지막에 제가 펑펑 운 거예요. 어떻게 이렇게 글이 저를 울리지? 근데 정말 그 실화가 가지는 힘이 너무 컸던 것 같고 진짜 이런 얘기는 영화로 만들 가치가 분명히 있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정말 자원해서 제가 고쳐보겠다고 장준 감독님한테 얘기는 했는데 하면서도 좀 제가 민폐가 될까봐 좀 약간 걱정이 되긴 했어요. 그러니까 제가 쓴다고 하면 꼭 이렇게 농구부에서 사람 죽어나갈 것 같고 코치가 연쇄살인 말고 그래서 혹시 편견은 관심이 있었거나 좀 그 고민은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꼭 한번 참여를 해보고 싶었던 영화라서 제가 손들어서 예, 정말 자원하게 됐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독님께서는 뭐 두 분 작업에 만족하시는 건지 두 분을 관통하면서 다 이제 작업을 하셨으니까 네네. 예, 두 분과 작업하면서 어떤 뭐 일단 제가 처음으로 이 시나리오를 권성희 작가님이 작업한 시나리오를 마케팅한 5년 전쯤이었던 것 같아요. 5년 전에 시나리오를 보고 썼고 이게 어렴풋이 이 경기는 전에 들었던 것 같은 기억이 가물가물한데 이렇게 이랬었나? 왜냐면 디테일을 몰랐었는데 그거를 그래서 인터넷으로 예, 찾아보니까 아 이게 대단한 진짜 다 실화하고 굉장히 드라마틱한 내용이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그럼 내가 해보고 싶다. 제가 해보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또 그때 마침 옆에 있었던 김우 작가가 본인이 고치겠다 그러니까 땡큐죠. 땡큐죠. 이렇게 엄청나신 작가님들 두 분이 해주는데 권성희 작가님 그 대본은 일단 그거 자체가 지금 리바운드 얘기의 골격이죠. 골격인데 그 골격이 굉장히 탄탄했어요. 탄탄했고 확실히 굵직굵직한 서사를 잘 쓰시는 분이라서 그러실지 몰라도 선이 확실히 살아있었고 영화가 가야 될 방향이 분명히 보였거든요. 그리고 여기서 어떻게 살을 붙이고 어떻게 이걸 조각할 거냐 이것들이 좀 중요해서 그 대본을 이제 수정을 한번 하는 과정에서 이제 김은희 작가가 참여를 했고 그리고 제가 또 마지막으로 각색을 하면서 우리 시나리오를 하게 된 것 같은데 사실 이렇게 보통 이렇게 이 영화 감독이 그 작가 두 분 아주 유명한 작가 두 분 실력파 작가 두 분이랑 작업하기는 쉽지 않잖아요. 네, 근데 저는 진짜 참으로 행운아로구나 라고 생각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완성된 대본을 시나리오가 재홍 씨한테 갔는데 재홍 씨가 여러 인터뷰에서 밝혔다시피 뉴키즈에 출연하신 장항준 감독님을 보면서 저 이야기에 출연하고 싶다. 왠지 내가 할 것 같다. 그래서 며칠 안에 대본을 받으셨잖아요. 네, 대본을 받았을 때 느낌과 그리고 작품 준비하면서 실존 인물 강양현 코치랑 상당히 가깝게 지낸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떤 강양현 코치와 만나면서 급속중 강양현을 하기 위해서 어떤 준비를 하셨는지 간략하게. 네네. 우선 유퀴즈를 볼 때 제가 맥주를 마시고 있었어요. 그래서 취기에 그런 기분이 들었던 건 아닐까 싶은 생각도 들고. 근데 그때 이야기가 감독님께서 그 방송에서 얘기하셨던 이야기가 너무 재미있고 끌렸던 것 같아요. 그때만으로도 그때 대본을 정말 제가 3일 만에 정말 너무 신기하게도 제 대본을 받고 그날 바로 단숨에 읽었는데 대본을 그렇게 빨리 읽었던 적은 처음이었던 것 같아요. 그냥 한 호흡에
어떻게 다 끝장까지 달려가는 그런 대본이라는 생각이 들었었고요. 그래서 또 너무너무 하고 싶었고 너무 좀 벅차올랐던 것 같습니다. 대본만으로도. 그리고 강양현 코치님을 실제로 만나서 그때 어땠는지, 그때 영화상에서도 나오지만 굉장히 어린 나이에 어마어마한 일들을 헤쳐나간 건데 어떤 심정이었는지를 제일 많이 물어봤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때 경기 실제 영상들을 다 찾아보면서 좀 최대한 많이 흡사하게 표현해내고 싶다는 생각을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그 TMI가 될까봐 얘기할까 말까 하다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저희 권성희 작가님은 사실 저희 중앙대 동문이에요. 선후배사이고 영화학과. 권 작가님이랑 제가 처음 작업한 게 점쟁이들이라는 작품이에요. 점쟁이들이라는 작품에 각본을 쓰셨고 그때 저희 제작팀들이 너무 만족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이 이야기를 영화로 만들어야겠다 생각하고 딱 떠오르는 작가가 이제 권성희 작가님이었어요. 그래서 정중하게 부탁을 드렸고 또 당시 이제 작가님이 흔쾌히 해주겠다고 해서 그렇게 하게 된 연이 있고 또 아시다시피 장항준 감독님, 김의 작가님은 저랑 27년, 25년, 6년 된 아주 오래된 사이고 아까 김 작가님이 술자리에서 말렸다 그런 얘기하는데 주로 이제 술 마시면서 일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저는 술자리가 일 얘기하는 그런 자리에서 이 작품에 대해서 워낙 스포츠 매니아시거든요. 그래서 좀 우려가 있었던 것 같은데 결국 본인까지 참여하는 그런 작업이 됐습니다. 자, 저희끼리는 이 정도 얘기하고 이제 질문을 받아볼까요? 정보공의 힘이 있네요. 자, 어떻게 할까요? 이걸 지명할 수 있는 권한이 누구한테 있나요? 저한테 있어요? 전공이 5개인 거잖아요. 그렇죠. 전공이 5개. 이게 이렇게 한 이유가 잠깐만요. 잠시만요. 이게 그래서 질문이 없을까봐 그렇게 하신 것 같은데 지금 너무 엉뚱하게 하시잖아요. 어떻게 하지? 감독님 어떻게 할까요? 바로 이 농구공예는 저희 배우들 사인과 그리고 여기 권성희 작가님, 김의 작가님 또 그리고 제 사인, 그리고 장원석 대표, 안재용 씨 사인, 그리고 또 장원석 대표도 사인, 장원석 대표 사인이 아직 그냥 받고 싶다. 근데 이거를 그래서 잠시만 이래서 많이들 손을 드시니까 좀 공정하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지? 제가 임의로 누구를 이렇게 할 수는 없을 것 같은데. 네, 김 작가님 어떻게 할까요? 그것도 누가 판단하나? 몰라. 리바운드 제가 그럼 임의로 하겠습니다. 리바운드 뭔가요? 부채인가요? 들고 계신 그 남자분. 예. 네, 질문 해주십시오. 제가 모르는 사람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영화 잘 봤습니다. 우선 영상적인 부분이 좋았던 게 저도 곧 농구를 좋아했고 고등학교 리그를 많이 봤었는데 그 승리를 계속하면서 관객석에 관객들이 많아지는 부분은 정말 현실적으로 고증이 너무나 잘 된 부분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두 번째로 음향적인 부분인데요. 지난번 작품 그 기억의 밤에서 블루 크리스마스가 노래로 나왔었는데 리바운드에서 위아 영이 이 영화의 클라이맥스를 잘 살려준 것 같아요. 근데 노래를 결정하시는데 특별한 기준이나 계기가 있으실지 궁금합니다. 여기까지입니다. 예, 또 어느 신문사입니까? 대단히 정말 전문적이고 대단히 일단 노래 같은 위아영 같은 경우에는 전혀 사실 그 곡을 쓸 수가 없다고 생각했고 쓸 생각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저희가 이제 현장 편집을 계속 촬영 중에 계속 해나갔거든요. 낮에는 찍고 밤에는 편집하고 휴차 때 또 편집을 하고 하는 과정에서 저희 이제 또 현장 편집 기사가 그러면 이 영화에는 어떤 톤의 음악이 맞을까요? 엔딩에. 그래서 얘기를 하다가 몇 곡이 나왔어요. 팝송 같은 것들도 나오고 가요도 나오고 있었는데 그 중에 위아영을 한번 제가 깔아볼게요 하더라고요. 그래서 깔아봤는데 너무 찰떡인 것 같아서
그런데 이제 그거 너무 비싸갖고 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아 이거 못 쓰는 거지. 그러면 비슷하게 곡을 작곡을 해야겠구나. 표절을 하자는 얘기는 아니고 그런 어떤 좀 이렇게 뭔가 뒤로 가면서 점층적으로 끌어올리는 그리고 약간 뭔가 뭐 심장을 요동치게 만드는 곡으로 작곡을 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그걸 이제 이 저희 투자사에서 이 편집본을 보시고 이제 전화가 오셨어요. 감독님 그 위아영을 사겠습니다. 그래서 진짜 억대 금액을 사실 그 투자사 입장에서는 지출을 굳이 할 필요가 없는 것일 수도 있었는데 그걸 선뜻 이렇게 얘기해 주셔서 너무나 든든하고 너무 감사해서 그 곡이 천신만고 끝에 쓰여질 수 있었던 것 같고요. 그리고 앞에는 뭐였죠? 그 경기를 계속 승리해 나가면서 아, 관객 예, 수가 늘어나는 게 예. 실제 고교 농구 리그에서 네. 너무나 현실적으로 보증이 잘 되거든요. 그 제가 제 모교에도 고등학교 농구팀이 있어서 그 고등학교 1학년 때부터 계속 농구 응원을 갔습니다. 그래서 응원을 가서 그 이제 저희는 이렇게 그 보통 준결승이나 결승만 이제 응원을 학년 전체가 가게 돼 있는데 지방 팀은 못 오고요. 서울 팀들만 그 응원을 하게 되는데 어떻게 하다 그 전 경기에 잠깐 제가 응원단 일을 잠깐 한 적이 있어가지고 그 전 경기 예선 이렇게 본선 초반에를 본 적이 있는데 정말 관중이 없더라고요. 깜짝 놀랄 정도로 그 농구 관계자들 학부형들 정도 그렇게밖에 없어서 저게 굉장히 그것들이 당연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이게 또 그 경기 영화다 보니까 이 관중이 리액션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극적인 분위기가 선수들만 몇 명만 신나고 막 그런 것들이 굉장히 그래서 잠깐 고민을 한 적이 있습니다. 이게 리얼리티로 가야 되나 아니면은 좀 영화적인 극적 조성을 위해서 관중들을 좀 늘려야 되나 하고 고민을 하다가 아무리 생각해보면 이 영화의 진정성이라는 것은 사실 그대로의 리얼리티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실제 고등학교 경기에 참여하는 이 관중 숫자를 고려해서 거기에 이제 보조 출연자들을 앉히고 나중에 이제 그 관중이 많아지면 CG를 하고 그리고 용산고 응원단이 동원된 그런 상태로 촬영을 하게 됐습니다. 아니 그 질문하신 분이 답변 듣는 내내 서 계셔서 죄송했는데 앉으셔도 됩니다. 질문하시고 잠깐 죄송한 정정 말씀드릴 게 있는데 이 이후부터 질문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제가 오해를 했는데 지금 드리는 농구공은 리바운드 로고가 새겨진 사인은 없답니다. 로고가 새겨진 공이고 저희가 끝나고 여기 계신 감독님, 작가님, 안지영 씨까지는 사인을 해서 드리도록 할 거고요. 이 다음 질문은 그러면 우리 이렇게 받을게요. 김은희 작가님에게 질문이 주신 분. 예, 제일 먼저 조회해 주신 저 마스크 쓰시고 핸드폰 들고 계신 예, 제일 먼저 조회해 주셨어요. 안녕하세요. 저 이거 두 번째 보는데 너무너무 재밌게 봤고 좀 신기했던 게 웃겼던 사람들이 관객들이 웃던 포인트들이 조금씩 미묘하게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작가님이 이 부분은 꼭 웃어줬으면 좋겠다 하는 특별한 포인트가 있는지 너무 궁금해요. 김은희 작가님한테 질문이죠? 네, 맞아요. 근데 제가 정말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사실은 영화는 드라마랑 되게 다르잖아요. 뭐 현장에서 애드립도 그리고 워낙에 안재영 배우나 저희 장은풍 감독님께서 워낙 코미디가 워낙 출중하신 분들이시기 때문에 굉장히 그러니까 저희 대본보다는 사실은 코미디 같은 경우에는 약간 현장에서 많이 결정이 된 부분들이 좀 많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저희도 보고 이렇게 했구나. 뭐 그런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가장 웃겼던 포인트는 사람이 얘기하잖아. 저는 역시 안재홍은 안재홍이다. 예, 그렇게 봤던 것 같습니다. 제가 혹시 그 부분은 애드립이었나요? 그 부분은 감독님께서 현장에서 주시대요. 제가 이제 그런 아이디어를 냈고 안재홍 씨랑 이제 그 현장에서 하는 애드립에 대해서 다른 사람들한테 얘기 안 하고 이제 우리 둘이서만
네, 왜냐면 그 배우 안재영 씨 배우도 인간으로서 사람 자연인이잖아요. 그 남들이 아는 건 하기 싫거든요. 그래서 안재영 씨랑 저랑 거의 많은 순간들을 둘만 얘기하고 제가 아이디어를 내고 안재영 씨가 거기다 또 첨가를 하고 그리고 또 얘기를 하고 그 대사를 정리해서 하게 됐었습니다. 이 장면도 마찬가지고 제가 굉장히 사실은 좋아하는 장면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 사회의 진정한 리더는 어떤 사람이어야 하는가? 자기의 잘못을 뉘우치고 장황들이다. 사실 김 작가님이나 권 작가님이 겸손한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대본 단계에서 코미디 부분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근데 장항준 감독님이 이제 영화 촬영 들어가기 전에 감독보라고 감독님들이 다 시나리오를 만지십니다. 만지시면서 특히 코미디를 많이 가미하신 것 같고 또 말씀처럼 현장에서 이렇게 에픽성으로 아이디어를 주시고 그런 것들이 좀 혼재돼 있어서 저희들도 다 일일이 이게 권 작가님이 한 코미디인지 김 작가님이 한 코미디인지 좀 기억하기 힘든데 아무튼 합심해서 코미디를 만들었다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권성희 작가님에게 질문 주신 분. 예, 질문 준비해 오신 분. 예, 제일 먼저 손 드셨어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농구를 사실 NBA를 가장 많이 보고 있고 지금 플레이오프 시즌이라 참 열심히 챙겨보고 있는데 사실 이제 권성희 작가님이 처음에 이 리바운드를 기획하실 때 실제 상황을 보면서 이제 쓰시면서 이 부분은 근데 사실 좀 재현하기 가장 어려울 수 있겠다. 왜냐면 이제 슬램덩크가 이번에 되게 핫한 이슈가 됐었는데 그림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극적인 장면을 표현하는데 좀 제한이 없었겠지만 리바운드는 실제 경기를 재현을 하는 거다 보니까 이 부분이 정말 나올까 하는 걱정이 있었던 부분도 있을 것 같고 실제로 가장 많은 테이크를 차지한 장면도 어느 부분인지 궁금합니다. 아시는 것만 답하시면 모르는 거 답하지 마시고. 일단은 테이크는 사실은 제가 촬영장이 없다 보니까 그건 감독님께서 대답을 하시는 게 맞으실 것 같고 이게 조금 답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농구 장면 같은 경우도 그렇긴 한데 저는 배규혁이 공을 던지잖아요. 천기범한테. 그때 피하는 장면을 제가 쓰면서 이거를 어떻게 구현을 하고 이걸 잘못 찍으면 정말로 동선도 안 맞고 마가 뜨고 재미도 없을 건데 어떻게 찍으실까? 근데 일단은 내가 찍을 게 아니니까 써보지 않았어요. 써봤는데 실제로 영화를 보면서 그러니까 농구 장면 같은 경우에는 너무 잘 찍으셨기 때문에 사실은 제가 그거를 글로 연출했다? 이거는 사실 아닌 것 같고 근데 그 장면만큼은 정말로 이걸 이렇게 잘 찍으셨나? 놀랐을 정도로 정말로 잘 받은 장면이었습니다. 네. 테이크 관련해서는 감독님께서 다 해주실 것 같습니다. 감독님께서 가장 제일 많이 찍었던 테이크가 그 경기 중에 장면 중에 이 블럭샷을 승규가 해서 밖으로 라인아웃 되는 그거를 강호가 몸을 날려서 안으로 쳐내고 떼고 굴러간 걸 기영이가 잡아서 기범이한테 패스하는 장면이 있거든요. 사실 저의 연출적 목표는 이 선수들의 플레이를 컷을 하지 않는 거였어요. 네, 한 번에 보여줘야 그게 진짜 우리가 경기장에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 거라고 생각을 했고 그리고 배우들이 그런 정도의 기량에 올라와 있었기 때문에 이거는 우리가 대역을 쓰지 않았다. 우리가 편집으로 어떻게 이렇게 보여진 게 아니다. 우리는 진짜로 했다. 이걸 모든 타임을 맞춰서 했는데 그 장면 자체는 일단은 승규가 블락샷을 하면서 규혁이 강호 뒤쪽으로 공을 보내야 되거든요. 그러면은 잘 밖에 보내면 안 되고, 네. 정말 제대로 슛을 이쪽에서 해야 되고, 그리고 승규는 제대로 쳐내야 되는데 치는 방향이 정확히 그쪽으로 떨어져야 됐었어요. 높이도 그렇고, 그리고 그게 너무 세게 나가면 안 되고, 그래서 그거를 살리는 순간 타이밍에 강호도 같이 점프를 해야 되고, 사실은
슬로우로 고속으로 보셨지만 그거는 실사로 굉장히 빨리 이루어지는 장면이기 때문에 그것들 자체 그리고 걔가 쳐낸 얘란다. 강호가 쳐낸 볼이 달려가는 규격이 앞으로 떨어져야 됐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 저희도 찍으면서 이게 공을 없이 해야 되는 거 아닌가? 그래야 가능한 거 아닌가? 했는데 뭐 그게 공이 없이는 또 생동감이 안 나오고 시선이 달라지기 때문에 왜냐면 각자 공을 보는 시선이 다르잖아요. 아무리 CG로 공을 집어넣는다 하더라도 그거조차 맞지 않아서 그냥 계속 테이크를 뭐 20몇 번을 간 것 같아요. 굉장히 배우들 지쳤는데 저는 의자에 앉아 있었기 때문에 앉으니까 계속 테이크를 갔어요. 그런데 이제 그게 정말 기적적으로 그 테이크가 살아나면서 기범이한테까지 마지막으로 패스가 가서 저희는 진짜 모니터 보면서 쾌재를 불렀습니다. 예, 그 장면이에요. 감독님께서 평소에 상당히 다정다감하시고 뭐라고 해야 될까 따뜻한 분이신데 또 촬영하실 때 특히 그런 장면 연출하실 때는 냉정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배우분들이 많이 힘들어하시는데도 계속 가셨던 것도 못 보고 있겠더라고요. 좋은 장면이 나왔습니다. 그 오해가 있으실 수 있는데 항상 저희 배우들을 아끼고 그리고 이제 그렇게 힘든 씬을 찍으면 안재욱 씨가 지갑을 열어서 배우들한테 소고기를 사주고 시스템 사육이었다. 칭찬했는데 또 칭찬이었습니다. 기묘하다. 비난하는 줄 알았어요. 저 그러면은 안재홍 씨한테 질문. 저기 마스크 귀에 걸치시고 계신 분이 손을 제일 먼저 드셨는데 예 편하게 질문하십시오. 최근에 사실 마스크 가고 있거든요. 마스크를 마이크. 마이크. 저 최근에 그 슬램덩크에 이어서 사실 에어까지 그 농구 영화들을 좀 많이 봤는데 그 영화들에서 느껴지는 그 스포츠의 뭔가 감동감 이상으로 리바운드를 볼 때는 뭔가 인생적으로 그 이후에 어떻게 살아야겠다 그리고 어떤 마음가짐을 가져야겠다 이런 것까지 생각하는 좀 좋은 영화였다고 생각을 해서 너무 감사하고요. 그리고 사실 좀 가볍게 그냥 궁금해서 리바운드만의 어떤 게 좀 달랐는지 그 방금 말씀드린 영화 그리고 또 다른 거는 그냥 사실 훈련을 얼마나 하셨길래 저 정도로 합이 잘 맞는가 이런 게 좀 궁금해서 질문 드려봤습니다. 저는 저희 작품에서 제일 좋아하는 대사가 마지막 이제 이 쿼터가 끝나고 라커룸에서 그 친구들한테 농구는 끝나도 인생은 계속된다라고 말하는 그 대사를 가장 좋아하고 있는데 그 말 자체가 저희 영화만의 특별한 지점이고 울림을 줄 수 있는 매력적인 포인트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 말이 저한테도 뭔가 해주는 그런 어떤 이야기처럼 느껴져서 저도 그런 메시지들이 녹아있는 게 저희 영화만의 아주 큰 매력 포인트가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참고로 그 장면은 정말 사실 감정적으로 되게 오버해서도 안 되고 되게 그렇다고 해서 되게 너무 덤덤하게 해서도 안 되는데 그 묘한 감정이라서 되게 연기하기 어려우셨는데 거의 다 첫 번째로 오케이가 됐어요. 네, 안재욱 씨가 너무 대충 하셔가지고 저 진짜 현장에서 다들 속으로 다들 놀랐습니다. 모니터 보는 분들이 와 진짜 이거 너무 대단하다, 너무 훌륭하다. 예, 그게 기억이 납니다. 예. 제가 갑자기 지금 궁금한 거 여쭤봐도 될까요? 근데 질문 중에 그 경기 장면의 합을 이렇게 잘 표현하기 위해서 얼마나 연습을 했나 이런 거 있지 않았나요? 맞죠? 예. 아주 오랜 시간 또 연습했었던 그 부분 잘 모르시는 거 아닙니까? 두 번만 줬나? 네, 아주 심도 깊은 현장이었습니다. 영화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코치는 농구 연습을 하지 않습니다. 근데 그만큼의 또 열기를 같이 자아낸다는 게 사실 고도의 제가 궁금한 거는 농구는 끝나도 인생은 계속된다라는 대사는 어떤 분이 쓰셨는지 제가 갑자기 궁금해서 한번 여쭤보고 싶어요.
아, 그 대사는 누가 3명 중 누가 썼나? 네. 기억나세요? 너무 오래전에 지금 저희 셋다 너무 까먹나지고 제 기억은 제가 쓰지는 않았습니다. 네, 두 분도 안 쓰셨고요. 네, 마지막 고에서 네, 촬영들하고 마지막 각색고에서 나온 제 대사입니다. 아니 근데 두 분이 워낙 이 빌드업을 잘 해놓으셨어요. 그래서 거기에서 나올 수 있는 이게 빌드업이라는 게 뭐냐면 결국에는 뭐냐면 최초의 이야기가 어떻게 여기서 진행되느냐가 되게 중요한데 그것들 자체 초석을 벗어나기 전에 톤을 잡아놓으신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여기서 어떻게 갈 것인가. 너희들 힘들지 이제 다 조금만 참아 너희들 할 수 있어 막 이렇게 갈 수도 있거든요. 전형적인 다른 이야기처럼 막 이렇게 갈 수 있는데 그게 아니고 코치가 얘기하는 그 태도, 코치가 얘기하는 태도가 사실 이 영화의 핵심인데, 예, 우리가 막 승리를 향해서 막 갈구하는 것과 이 순간을 소중히 생각하는 건 되게 다른 태도, 예, 결과는 비슷할 수 있으나 굉장히 다른 측면의 태도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것들을 두 분이 되게 빌드업을 해주셔서 저는 거기다가 진짜 일회용 젓가락을 하나 올리고 네, 그런 느낌입니다. 예. 그, 사실 그 조금만 첨언하면 저희가 이제 이 작업을 하면서 영화를 프리프로덕션을 하면서 이 작가님들이 글을 쓰시잖아요. 근데 그 글이 완성도가 높으면 되게 신나게 작업을 해요. 사실은 그 감독님이 그 말씀을 하시는 건데 권성희 작가님이 쓰신 버전을 김은희 작가님이 신나게 보시고 이 신나게 본 사람들은 아이디어도 샘솟고 막 그렇거든요. 그렇게 작업을 하셨고 저희 또 김은희 작가님 또 버전을 보고 완전히 신나가지고 또 장한준 감독님이 또 마무리 해주시고 그런 분위기였던 기억이 납니다. 이게 신났어요. 고가 나올 때마다 모든 사람들이 굉장히 신나고 막 아이디어가 샘솟는 거예요. 이게 막 그 바탕이나 뭐 여러 가지 뭐 건물들이 쉽게 말하면 좀 부실하거나 이렇게 되면은 이걸 어디서부터 손을 대야 될지 엄두가 안 나거든요. 근데 어느 정도 거의 뼈대가 다 돼 있는 상태였고 어떤 그림들이 각자의 상상력들을 자극하는 것들이 있어서 저희들이 같이 제 스태프들하고도 막 대본 얘기를 하고 되게 신나게 작업을 했던 것 같아요. 두 분 맞습니다. 네. 그런 어떤 계속 이렇게 작업이 나올 때마다 신나는 분위기가 감독님 고에서 끝이 났었습니다. 네. 또 뭐 마지막 그 농구공 받으신 마지막 한 번. 네, 저분 계속 외쳤던 A열에 일찍 예매하셨으니까 까만 옷 입으신 분. 네. 마지막인데 좀 진중한 질문은 아니고 마지막 질문 아니고 농구공을 탈 수 있는. 네. 저는 약간 신예들이잖아요. 배우님들이 캐스팅 비하인드가 너무 궁금해가지고 네, 끝입니다. 일단은 저희가 한 5년 전에 작품을 처음에 준비를 할 때는 저기 목동이었나요? 목동에는 거기 이제 농구 체육관을 빌려가지고 한 나흘 동안 500명 정도를 농구 오디션을 봤어요. 그때 지금 국가대표 감독이신 조상현 당시 국가대표 코치님께서 오셔가지고 같이 이 500명 정도의 선수들을 그러니까 거기 체육관 앞에는 항상 농구복을 입고 농구화를 신은 그 대기자들이 항상 공 두드리고 있었어요. 몸을 풀고 있고. 네, 그분들이 다 이제 배우기도 하고 또 실제 선수기도 하셨던 분들인데 그분들하고 오디션들을 그때 며칠 동안 진행을 했었고 그런데 이제 그게 오디션이 진행되다가 사실은 거기서 투자 단계를 넘지를 못해가지고 투자 단계를 넘지를 못해가지고 영화가 이제 잠깐 중단이 돼가지고 엎어졌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재작년쯤에 다시 투자가 메이드가 돼서 그때부터 이제 다시 한 400 거의 500 그때도 500명 가까이 했던 것 같아요. 그때도 며칠 동안 그때는 강양현 코치와
그리고 강양의 그 조선대 다른 코치님들이 와서 같이 이제 오디션을 진행을 해서 일단 농구를 잘하는 선수들 지금 뽑아야 되니까 그래서 그 농구를 잘하는 분들 중에 뽑고 이제 거기에 괜찮은 분들 중에 이제 연기를 이제 봐야 되는 측면이 있었는데 일단 저희는 기본적으로는 그 신인을 우선으로 한다. 예, 왜냐면 이게 너무나 익숙한 얼굴들이 꽉 차버리면은 그게 몰입을 방해할 거라고 생각했고요.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또 진짜 패기나 뭐 이런 것들이 보이기에는 기성 배우는 왠지 그렇게 그래 보이려고 노력하는 티가 날 것 같아서 진짜 지금 신인인 배우들은 이 영화가 본인들한테는 큰 기회잖아요.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이 굉장히 좀 중요해서 주로 신인들을 많이 이제 뭐 하게 된 것 같고 그리고 굉장히 대부분 딱 첫인상이 좋았어요. 첫인상이 좋았고 그 이신영 배우 같은 경우에는 딱 들어오는 순간에 너무 인상이 마음에 들었고 그래서 얘기를 해보니까 성격도 차분차분하니 아이를 좋아하거든요. MBTI 얘기하는 거. 아이라서 되게 좋았고 차분하고 말하는 것도 굉장히 좀 생각이 차분차분하게 얘기를 하고 그리고 리딩을 시키면 굉장히 연기를 잘하더라고요. 근데 그 친구는 농구 오디션을 본 친구가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혹시 너무 마음에 드는데 이건 기범이 역할을 하면 되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기범이 역할을 해야겠구나 라는 생각이 혹시 농구를 잘하냐 조마조마하게 물어봤더니 농구는 해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내가 그때 막 완전 멘붕이 와가지고 어떡하지? 그러다가 일주일만 기회를 줄 테니까 나한테 발전되는 모습을 보여줄 수 있냐. 그래서 이시영 씨가 그때부터 매일매일 자기가 연습하는 과정, 자기가 발전하는 과정을 매일매일 보내왔어요. 사실 농구가 그렇게 빨리 늘 수 있는 스포츠가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한 주를 더 봤던 것 같아요. 많이 올라왔네. 그러나 아직은 10%도 안 되는 거예요. 한 주를 더 보고 하고 나서 한 30% 정도 됐을 때 합류를 결정을 했죠. 그러고 나서는 이제부터 너의 농구 실력이 우리의 운명을 가른다. 네, 그래서 다행히 그때 촬영 전까지 한 넉 달 정도의 시간이 있었기 때문에 그때까지 모든 합들을 익히고 뭘 해야 된다. 그리고 이제 CG로 얼굴을 부득이한 장면을 갈아 끼우고 대역을 쓸 테니까 열심히만 해달라고 주문을 했었는데 실제적으로는 이 얼굴을 갈아 끼우는 CG는 한 0.5초 정도밖에 안 쓴 것 같고요. 1초를 안 썼습니다. 그리고 대역 쓰는 장면들도 몇 장면 되지 않고요. 그러니까 거의 이승용 배우가 상당 부분은 이승용 배우가 했고 그리고 뭐 빨리 가는 플레이나 뭐 이런 것들을 이제 대역을 향기라는 선수가 대역을 하기로 했는데 너무 이승용이 길게 하죠. 그리고 백유혁 선수 백규혁이 역할을 맡았던 쪽이 제가 너무 기대하죠. 다 얘기하실 겁니까 선수들? 아니야. 얘기하다 보니까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제 저희 사은품 리바운드 로고가 새겨져 있고 감독님과 전 작가님, 김 작가님, 재홍 씨 사인이 들어간 농구공을 받으시는 분들은 질문은 다 끝났고요. 이제 부탁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저희가 10일 날 성수 메가박스에서 또 GV를 합니다. 그때 재홍 씨 감독님 또 나오시고 14일 날 또 목동도 부티크에서도 GV가 있거든요. 세 차례 GV가 있는데 다 재홍 씨랑 감독님은 하시죠. 네. 그래서 또 질문할 기회가 있고 또 뭐 영상을 통해서 보실 수도 있고 이 두 분 같은 경우는 사실 모시기 힘든 분들이에요. 그래서 특히 권 작가님 같은 경우에 이런 공개된 자리에 잘 안 나오시는 분인데 어렵게 모셨으니까 향후 질문은 가급적이면 작가님들 위주로 그리고 뭐 추가적으로 감독님이나 뭐 재홍 씨가 답할 부분이 있으면 두 분 작가님 꼭 이렇게 영화에 관한 질문이 아니셔도 괜찮습니다. 신변 잡기적인 그런 질문 됩니다. 수리랑 동작 질문 다 받겠습니다. 저기 어린
어린 친구? 예. 질문하시겠어요? 두 작가님 중에 있는 거죠? 예. 편하게 하십시오. 제가 일단 질문이 있는데요. 실례지만 나이가 어떻게 되세요? 13살이고 11살이에요. 재밌게 봤어요? 네, 재밌게 봤어요. 감사합니다. 예. 네, 질문하십시오. 저는 쓰신 김은 작가님에게 질문을 하고 싶은데 저도 지금 소설을 지금 쓰고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지금 책을 쓰면서 궁금한 게 있어서 여쭙고 싶은데 주인공이 혼자 있을 때 그냥 기다리잖아요. 뭐 밥을 데우거나 그때는 뭐 핸드폰을 보는데 그 사이에 무슨 동작을 할지 그게 너무 궁금해가지고 여쭙고 싶어요. 예, 알겠습니다. 질문 아셨죠? 예. 예. 주인공이 뭔가 이렇게 주인공 혼자 있을 때 어떤 네. 동작을 해야 하고 있어야 되는지가 네, 궁금한 핸드폰을 게 보거나 맞나요? 네. 그런 거 그런 거죠. 주인공이 이야기를 전개해야 되는데 주인공 혼자 있을 때 어떤 행동을 해야 되는지 막힌다. 기다리거나 친구를 기다리거나 뭐 시작하거나 이런 때. 근데 왜 그 김은희 작가님께 질문하면서 저분을 모시고 아닙니다. 작가님 찾아와주셨어요. 제 쪽이 각도가 있구나. 일단 너무 멋있고요. 저는 제가 11살 때 진짜 아무것도 몰랐던 것 같은데 벌써부터 소설을 쓰다니 너무 꼭 그 소설이 꼭 끝을 맺고 너무 좋은 소설이 나왔으면 좋겠고, 근데 주인공이 혼자 있거나 누굴 기다리거나 사실은 그게 일부분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주인공의 감정이 계속 이어져야만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누굴 기다리면 친구를 기다리고 있는 건지, 부모님을 기다리고 있는 건지, 그리고 왜 기다리고 있는 건지, 그리고 이 사람이 늦고 있는 건지, 아니면 그 사람한테 뭘 받으려고 기다리는 건지, 뭐 제드라마 같은 경우 누굴 죽이려고 기다리는 건지, 여러 가지 감정들이 분명히 있을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그 감정에 따라서 초조하면 약간 발을 달달달 떤다든지, 뭐 아니면 지루하다. 그럼 나는 여기서 그냥 이 사람 왜 기다리고 있지? 그럼 여기서 약간 뭐 꾸벅꾸벅 졸고 있어도 되는 거고, 거의 그게 주인공의 그때 감정 상태에 따라서 약간 좀 변화가 될 수도 있을 것 같고, 그러니까 그 주인공은 지금 어떤 생각을 하고 있을까를 계속 고민을 하다 보면은 결국에는 뭐 사실은 저희 일은 정답은 없겠지만 가장 그래도 내가 마음에 드는 그런 어떤 장면이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답이 좀 됐어요? 혹시 권 작가님도 뭐 미래의 소설가님께 뭐 팁 줄 거 있나요? 응원의 메시지라든지. 방금 그 대답은 김 작가님께서 너무 완벽하게 잘 해주실 것 같고 정말 꼭 좋은 소설 완성해서 저도 표현이 되고 싶습니다. 화이팅! 저희가 낙서할 때 벌써 소설을 쓰시네요. 네. 저기 카메라 뒤에 안경 쓰신, 흰옷 안경 쓰신 분, 질문. 영화 너무 재밌게 봤습니다. 권성희 작가님께 질문 드리는데요. 이렇게 뭔가 실화를 바탕으로 글을 집필하실 때에는 뭔가 잘 써도 약간 이제 어느 부분에서 이제 태클을 거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집필하실 때 좀 뭐라 그래야지? 이렇게 중요하게 생각하시고 쓰셨던 부분과 제가 영화를 보면서 배우들의 농구 장면만 있었다면 뭔가 드라마틱한 부분이 좀 더 없었을 것 같은데 해설을 너무나도 잘 거기에 맞아 들어갔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걸 보게 되면 약간의 선입견이 생길까봐 그 장면 같은 건 찾아보질 않았어요. 그래서 해설 부분은 몇 퍼센트를 실화를 바탕으로 하셨는지 각색이 된 부분이 있다면 어떤 부분이 있는지가 너무 궁금합니다. 저는 조금 헷갈리는데 해설을 제가 썼나요? 일단은 그 해설이 군데군데 있긴 있었어요. 작가님이 쓰신 거에 군데군데
있긴 있었는데 그 조금 이렇게 많이 있진 않았고 예, 필요한 상황에 따라서만 해설이 있어요. 요즘 성의도 없이 이렇게 아니 그래서 사실은 해설을 생각을 전혀 못 하고 있었는데 초보부터 해설이 들어가 있어서 이게 해설이 당연히 이해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네, 그렇게 됐다는 거죠. 맞아요. 제가 10년 전에 쓴 거라서 죄송한데 첫 번째 질문 같은 경우에는 제가 처음으로 실화를 쓴 게 코리아라는 작품이었는데 코리아도 그랬고 공작도 그랬고 수리남도 그랬고 공교롭게도 조금 실화를 진짜로 가지고 계신 분들이 접촉하기 힘든 분들이 좀 많으셨어요. 왜냐하면 북에 계시거나 땅에 계시거나 조금 사실은 인터뷰를 많이 할 수도 없었고 그래서 저희가 이제 그런 작업자에서 세운 원칙은 어차피 이렇게 쓰나 저렇게 쓰나 실제 주인공들은 태클을 거실 수 있고 기분 나쁘실 수 있다. 그런 걸 일단은 무시하자. 그리고 무시하는 수 있는 이유는 감독님이나 제작자들이 좋은 분들이시니까 그걸 쳐주실 것이다. 그 전제하에서 저는 그냥 이 시가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베이스를 가지고 가장 재밌는 방향으로 각색을 그냥 일단 밀어붙이는 스타일인 것 같아요. 네. 답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글을 쓰셨던 기억이 나고 또 제가 또 얘기하면서 생각나는데 권 작가님이 부산 분이세요. 그래서 이게 또 부산 배경이고 해서 이게 쓰시면 잘 쓰실 거라고 생각했었던 또 기억이 갑자기 나네요. 또 혹시 작가님들한테 여기 제일 먼저 손 드셨어요. 맞아요. 흰색 까만색 자켓 질문 적어오셨네요. 아니요, 그냥 영상 찍어요. 네, 저 끝나면 일단 영상 찍으시려고. 그림 중에 저 너무 좋아하지 않고 정말 영화 추천 잘 안 하는데 정말 이거 두 번째 보는 거고 너무너무 재밌게 봐서 주변에 추천 너무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정말 재밌게 봤어요. 그리고 궁금했던 게 일단 앉아 계신 분들 MBTI가 너무 궁금하고요. 대표님까지 궁금하고 그리고 두 번째는 저는 이거 보면서 뭐 캐스팅 말씀하셨지만 박상면 씨 나올 때 너무너무 많이 웃었거든요. 그래서 그 스토리를 쓰실 때 배우분들을 좀 생각하시고 쓰신 장면들이 있는지 뭐 안재영 배우님이라든지 뭐 그런 캐스팅 하시게 된 그리고 박상면 씨도 그렇고 그 MBTI 공개 가능한가요? 그래서 한번 여쭤볼게요. 공개 가능하니까 그러면 저부터 쭉 MBTI 얘기하고 그 쓸 때 권 작가님과 김 작가님께서 혹시 염두에 둔 배우가 있는 건지 혹은 뭐 영화를 보면서 진짜 너무 어울린다라는 이런 것들을 좀 간략하게 얘기해 주시면 될 것 같고 저는 ENFJ입니다. 저는 할 때마다 조금씩 다르게 나오는데 주로 INFJ가 나왔는데 리바운드 촬영할 때는 INFP가 나왔던 걸로 기억합니다. 저는 35,000원 주고 유료로 해봤는데요. 영화는 INTP였습니다. 저는 INFP인 것 같아요. 네. 저는 공식적으로는 INFJ, 공식적으로는 ENTP입니다. B가 I를 감싸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혹시 뭐 대본 쓰시면서 이 역할은 누가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해본 게 있으셨는지 사실 뭐 박상면 씨는 박상면 선배님은 감독님 그 인맥으로 특별 출연해 주신 거고 근데 너무 재미없는 대답이 될 것 같아서 죄송하긴 한데 사실 저는 약간 캐스팅은 거의 감독님의 권한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뭐 딱 생각이 나면 말씀드릴 수는 있겠지만 이건 워낙에 실화 베이스기도 했었고 그래서 그냥 정말 감독님에게 모든 캐스팅을 그냥 맡겼던 그리고 워낙 어린 선수들이 뭐 강양희 코치님 같은 경우에서는 그러니까 성인 배우분들이 하시겠지만 거의 신인 배우로 쓰신다고 말씀을 하셔가지고 그 배우는 생각 안 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저도 진짜 비슷한데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 했을 때 실제 선수들의 사진들이 있고 영상 자료들 너무 많이 보다 보니까 너무나도 자연스럽게 그냥 그 역할들에 맞게 선수들 얼굴을 떠올리면서 또 그리고 전해 들은 얘기를 통해 가지고 케이스를 만들다 보니까 배우보다는 어쨌든 선수들 실제 사진을 좀 많이 사용했던 것 같습니다. 예, 네. 시간이 너무 빨리 가네요. 지금 저희가 여기를 대관하는 게 40분까지여서 정말 아쉽지만 혹시 오늘 뭐 질문을 못 하시거나 그랬었으면 제가 확인했는데 11일, 14일 GV4가 남아 있습니다. 그걸 좀 예매하셔서 봐주시면 저희한테도 도움되고 여러분들에게도 유익하고 그때도 뭐 선물 같은 게 있나요? 네, 고개를 끄덕이시니까요. 와주시고 저희가 시간 관계상 감독님부터 마지막으로 감독님 뭐 소감? 첫 번째 GV이잖아. 감독님 6년 만에 GV. 소감이나 강사의 말씀이나 간부의 말씀 이런 거 간략하게 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 이 영화는 뭐 저한테도 리바운드였고 우리 같이 작업했던 배우들한테도 리바운드였고 영화의 제작 그 이제 험난했던 제작 과정조차 리바운드였습니다. 마지막에 대사를 하면서 끝을 내면 어떨까 생각합니다. 농구하다 보면은 슛서도 안 들어갈 때가 있다 이가. 네, 그걸 뭐라고 하노? 리바운드. 네, 여러분도 인생에서 네, 끊임없이 리바운드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옆에서 너무 이렇게 좋게 말씀해 주셔가지고 네, 저는 맨 처음에 이 영화 맨 처음에 고성희 작가님 대본 보고 뭐 그냥 기획글 보면서 그냥 청춘들만을 위한 영화라고 생각을 했다가 이번에 시사회를 할 때 잘 나가는 친구니까 팔아먹자면 김은숙 작가랑 같이 봤거든요. 그 제일 잘 나가는 글로리 필슨. 그때 김은숙 작가가 너무 옆에서 펑펑 우는 거예요. 막 그래가지고 자꾸 나한테 휴지 달라고 하고 자꾸 삥뜯고 죄송합니다. 그랬는데 그런 걸 보면서 물론 그 김은숙 작가랑 제가 아이가 똑같이 고등학교 1학년이거든요. 근데 그걸 보면서 사실 저도 딸하고 많이 싸우기도 하고 좀 투닥거리기도 하고 근데 그 영화를 보면서 맞아 저 때가 굉장히 힘든 시기였지라는 생각을 하게 되면서 되게 좀 이해를 하게 되는 그런 좀 장점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꼭 청춘들뿐만이 아니더라도 정말 가족들끼리 같이 손잡고 와서 보면 좋은 영화 뭐 같이 손잡고 웃으면서 나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좀 많이 앞으로 홍보 좀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도입자의 따님도 보셨잖아요. 어떻게 보셨나요? 사실은 그 저희 딸은 그 전에 영화보다 전에 그 대본을 봤었는데 이게 아빠가 준비하는 영화야 그랬더니 근데 뭐 잘하면 엎어질 수도 있을 것 같아. 그런 왜냐면 그때가 좀 투자가 좀 힘들었을 테니까 근데 맞습니다. 예. 근데 아빠가 안 하더라도 누군가는 만들어줬으면 좋겠어. 약간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꼭 보고 싶은 영화였다고 하고 시사회 끝나고 나서 아빠가 그래도 좀 만들었네.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참 다행이네요. 감사합니다. 감독님은 좀 비트 말 수 있긴 한데 그 10년 전에 썼다고 했는데 그런 다음에 사실은 제가 썼던 버전은 투자가 잘 안 됐었습니다. 사실 저는 이 작품 끝났구나 정말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던 참에 정말로 감사하고 영광스럽게도 김 작가님이 참여해 주셔가지고 진짜 말 그대로 리바운드를 한번 한 기분이 들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리 김원희 작가님이라고 해도 이게 영화가 될까 했는데 정 대표님께서는 끝까지 된다. 끝까지 한번 해보자. 그거 말씀해 주셔가지고 영화를 보는데 지난 10년이 지나가면서 정말로 많은 생각이 들었었어요. 이게 리바운드라는 제목에 맞게 이 작품도 그랬고 내자도 그랬고 참 눈물이 많이 났었는데 그렇게 좀 낯뜨고 말일 수 있긴 한데 여러분들도 한번 여러분 인생에서 혹시 튀어나오고 있는 기회가 있지 않는지 한번 잘 살펴보시고 꼭 잡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도 오늘 이렇게 특별히 작가님들 모시고 이런 첫 GV죠. 첫 GV 자리를 할 수 있어서 또 너무 감사하고 또 이 두 어마어마한 작가님의 이 대본으로 저희가 영화를 만들어서 여러분께 이렇게 선보일 수 있어서 너무 영광스럽다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저희 영화 아까 얘기해 주셨던 것처럼 보신 분들 반응이 지금 평점이 어마어마하게 높고 그 에그지수라고 하잖아요. 에그지수. CGV의 관람평 에그지라고 네. 정말 보기 힘든 점수가 나오고 있다고 해요. 그래서 굳이 메가박스에 와서 CGV 메가박스 평점도 있습니다. 네, 메가 점수도 좀 엄청난 걸로 지켜보고 있습니다. 살짝 끼고 네, 메가박스 정말 사랑합니다. 저희 영화 이렇게 여러분들 즐거우셨다면은 여러분 주변 친구분들, 가족분들에게 극장에서 보시면 훨씬 더 즐겁습니다. 많은 입소문 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영화가 이번 주말 아주 뜨겁게 리바운드했으면 좋겠습니다.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가 사실 정말 저희 관객분들을 응원하기 위해서 희망의 메시지를 드리기 위해서 만들었는데 또 이제 보신 분들이 또 저희를 응원하고 있어요. 그래서 너무 감사드리고 정말 저희가 그런 응원이 지금 여전히 필요한 때이고 제가 시사회를 좀 많이 모니터링하고 있는데 사람들이 관객분들이 많이 모일 때 특히 다들 더 재밌게 보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이후부터 좀 이렇게 많이들 오셔서 봐주시면 너무 감사하겠는데 정말 요즘은 관객분들이 재밌다는 확실한 어떤 개런티를 원하는 것 같아요. 그것이 이제 가장 중요한 요소는 입소문인 것 같고 그래서 주변에 좋게 보신 분들은 주변에 정말 좀 많은 좋은 말씀 좀 부탁드리고요. 명심해라. GV가 끝나도 리바운드는 계속됩니다. 오늘 저희 무진장까지 너무 감사드리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 오늘 혹시 좀 부족한 시간이었다면 다음 GV 꼭 좀 참석해 주시고요. 늦은 시간이니까 조심해서 돌아가시고 영화의 영혼을 오래 간직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너무 감사드립니다. 네, 인사드리고 가보겠습니다.